아리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아리백 달걀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중산간 목장에서 방목해 키우는 닭들. 사육장 문을 열어놔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사료를 먹고 알을 낳는 건 사육장 안에서 이뤄지는데 농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일반 전기요금보다 1.5배 비싸지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아리백에 참여한 겁니다. 이 계란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해 농장에서 생산됐는데요. 축산 분야로는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농장은 한전으로부터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합니다. 내년부터는 농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농장 하나는 확실하게 이제 알리백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진행이 완료가 될 거고요. 매년 한 농장씩 그 알리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제품의 아리백 인증이 새로운 관광 자원이자 탄소 중립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아리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란에서 지금 나왔고요. 닭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유 제조업 분야의 우유 생산에서 적용할 생각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감귤 하우스 감귤 재배에 있어서도 알리백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보다 15년을 앞당겨 2035년에는 탄소 중립 시대를 열겠다는 제주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아리백 달걀이 에너지 대전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자율주행버스인 탐라 자율차가 5개월 동안의 시범 운행을 마칩니다. 첫 노선 버스형인 탐라 자율차는 지난 7월 24일 첫 운행을 시작해 5개월 동안 제주시청과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일청사를 오가는 왕복 116km를 자율주행하며 무사고로 1,300여 명을 태웠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 운행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탐라 자율차의 운행 노선과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스포츠타운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스포츠도 넓은 의미에서 평화에 포함된다며 스포츠타운이 포함된 평화대공원 사업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건설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일본군 전투기 경납고를 비롯해 태평양 전쟁 유적지와 4.3 당시 학살터, 한국전쟁 당시 훈련소 등 근현대사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소유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되자 평화전시관과 광장 등을 갖춘 제주 평화대공원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스포츠타운 만드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대공원 부지 안에 국가대표 연습 규격의 실내 사격 경기장과 야구장 4개,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설립 계획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또 송악산 관광단지 개발이 무산된 뒤 제주도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다시 사들인 땅에도 전지훈련시설 설립 계획까지 포함됐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이 평화대공원 사업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고 환경적 훼손도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이제 평화대공원의 취지와도 이제 좀 멀어지는 거고요. 오름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주변에 뭐 진지동굴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들은 다시 한번 좀 재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평화대공원에 스포츠타운 건립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사업이 포함돼야 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스포츠타운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올림픽에서 오해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사격 경기장의 필요성도 검토됐다며 스포츠는 올림픽 종목으로 큰 의미에서 평화를 상징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전지훈련센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추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정신에 사격이 들어가 있고 체육이 스포츠가 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다만 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은 내년 상반기에 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검토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평화대공원 예정지에 스포츠타운을 지으려면 국방부와의 협의도 필요해 추진의 난항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도너리 오름이 2026년까지 2년 더 자연휴식연제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식생과 지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도너리 오름 정상부는 식생 피복이 이루어졌으나 해제할 경우 단년생 식물의 훼손과 토양 유실이 우려된다며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제주시 구자읍에 있는 문석이 오름은 억새 등 식물이 고르게 분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자연휴식연제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소유자가 출입 제한 의사를 밝혀 해제 이후에도 탐방은 제한됩니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탄핵 정국에서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상봉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함께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환경영향평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이와 요구를 잘 수렴해가지고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에 있는 현안 정국과 특별히 맞물릴 문제는 아니다. 탄핵 정국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어려워진 만큼 주민투표 없이 법 제정만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걸 갖는 도민 의견들은 반드시 물어야 철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얘기했던 민주주의 체계가 성립되지 않겠나.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묶어 함께 선출하자는 주장에 대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닝메이트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좀 생각이 좀 이른 게 아닌가. 지방교육자치회관만 그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는 그대로 존속돼야 되지 않을까.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정무부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 정책도 대통령 탄핵으로 불투명해진 만큼 임명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국에 꼭 임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건 좀 속도를 좀 늦추거나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김광수 교육감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내년 이맘때쯤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로운 항공교통수단인 UAM은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로 제주에서도 관광형 택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보다 소음도 적고 친환경적이라 도심 주변의 하늘을 빠르게 이동하는 미래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상용화를 위한 UAM 비행 실증이 최근 전남 고흥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입니다. 수직으로 떠오른 기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항공센터를 조용히 날아다닙니다. 20분 정도 안정적 비행을 마친 기체는 정확한 위치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사의 S4, 이른바 에어택시 개념의 하늘을 나는 UAM입니다.
Successfully and accurately, and making sure that all of the data and all of the behavior of the airplane was as expected, which it was today. 국내 실증 비행의 상용화 수준의 UAM 기체가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시험 비행에 성공한 오파브는 1인승이지만 S4는 최대 5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속도도 시속 320km로 현존하는 기체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미국 기체와 국내 기술인 교통관리 시스템, 이착륙 시설 버티포트의 성공적인 결합으로 차세대 교통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UAM이 우리 일상이 되는 데는 10년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세계적 강자가 없는 새로운 영역이기에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국내 최대 비행시험 공역과 UAM 실증 단지를 갖춘 고흥군은 첨단 항공산업 주도권 선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권을 오가는 관광형 UAM을 띄우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그런 UAM 지금 항로 개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UAM 비행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인천 아라뱃길에서 2단계 시험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해상과 육상에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고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서부 동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부터 그 밖의 지역에도 강풍특보가 차차 발효되겠고 주말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찬 공기가 눈구름대를 만들면서 밤부터 한라산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일요일 새벽까지 산지에는 10cm 이상, 중산간에도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해안 지역에서도 쌀랑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해안 지역은 대부분 6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부 지역은 체감온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1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1도 예상됩니다. 낮에도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파도가 매우 거세서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에도 일요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새해 첫날인 수요일에는 구름 낀 날씨를 보여서 해돋이 감상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제주에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4헥타르 부지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242억 원이 투입됩니다. 스마트팜 단지는 쌈채소와 딸기, 만감류 등을 기를 수 있는 복합 온실로 지어지는데 제주도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 첫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는 천미천에 대해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6년 말까지 수립되는 하천 기본 계획에는 홍수 예방과 하천 공사 계획을 비롯해 보전이 필요한 구역과 복원이 필요한 구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천미천은 유역 면적이 제주도 면적의 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하천인데 내년부터 하류 11.3km 구간이 국가 하천으로 관리됩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서귀포 지역에만 2만 채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건축물 대장에 있는 2만 5천여 채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실태 조사한 결과 남아있는 건축물이 2만 97채로 조사됐습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주택이 9,800여 채로 절반을 차지했고 창고가 8천여 채 등이었습니다. 또 전체의 27%가 동지역에 있었고 읍면 지역은 남원읍과 대정읍 순이었습니다. 9명이 실종된 금성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색 작업이 47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색에 총력을 다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있어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 27명이 타고 있던 금성호는 지난달 8일 새벽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바다에서 침몰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